자, 첫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 일단 전세사기, 요즘 나오는 전세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게 바로 수원 전세사기입니다. 수원 전세사기. 요즘엔 전세사기라고 해서 한두 채가 아니에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수원에만 48개 동이고 이게 총 세대수를 따지면 900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와, 이게 피해자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시기에 부동산이 많다고 꼭 부자는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최초에 아니면 본래부터 사기를 치기 위한 게 있고, 아니면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하락장이 되어서 지금 역전세를 맞고서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원래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양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부동산 임대를 한 사람도 당연히 애초부터 너무 무리한 것도 문제지만, 애초부터 이런 리스크가 있는 물건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좀 피해서 다른 물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안전 불감증 아니면 이런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원 전세 사기 피해액은 약 1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0억. 어우, 어마어마하죠. 저도 어떻게 이렇게 샀는지가 참 궁금한데, 원래 저는 부동산을 살 때 대출, 즉 레버리지를 활용하라고 해요. 대출을 만약에 우리가 80에서 90%까지 또 받잖아요. 뭐 주택은 한 60에서 80을 받고, 그 다음에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기면 자산 건전성을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여기에서 20-30%는 저는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해서 시세가 혹시라도 하락하거나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 부분을 딱 해서 자산 건전성을 높여놓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계속해서 플러스로 사기만 한다고 하면 자산이 올랐을 때는 엄청나게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이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애초부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임대인이 수원에서 18개 법인을 세우고 50개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수원에만 48개 900세대고 뭐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 등기부 등본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좀 달랐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건물이 많지만 건물을 그냥 통으로 딱 넣어서 공동 담보로 여러 개가 하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세입자는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할 수 없고 금액이 적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공인중개사 두세 곳을 운영을 하면서 괜찮아, 여기 주인 건물 엄청 많아, 엄청난 부자야 라고 하면서 일단은 등기부등본상에 이런 애매한 부분을 이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또 가담시켰던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이게 전세보증보험은 겨우 두세 도밖에 하지 못했고, 항상 이런 전세 사기를 보면 피해자 세대 연령이 20-30대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하고 거의 신혼부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 70% 이상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 말고, 부동산은 누구나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많이 당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보면 당하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게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건입니다. 대전에서 또 전세 사기가 일어났는데 여기는 피해액이 또 엄청나네요. 아까 2배입니다. 2,500억 정도가 됩니다. 2,500억 정도. 그래서 뭐 지금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3,000억 넘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고, 여기는 가구 수가 2,563가구.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대가 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다가구 주택으로 LH와 계약을 하면,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LH공사에게 허위 임대차로 이거를 받은 거죠. 여기서 보증금을 또 159억을 먼저 빼고 난 다음에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거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재임대를 해주는 수법으로 이렇게 지금 사기를 쳤습니다. 이거는 본래부터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전 전세 사기는 2,563가구인데 피해자의 80% 이상이 후순 임차인입니다. 이게 뭐 배당이 안 돼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을 거의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좀 해당되고요. 여기서 지금 다행히 선순위 임차인은 11%는 있습니다. 11%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여기는 따져볼 거 따져보고 입주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따져보지 않고 거의 이런 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거? 예, 공인중개사분도 의도적으로 속인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잘 몰라서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거 뉴스를 항상 파악할 때마다 공인중개사 인터뷰나 이런 멘트도 좀 챙겨보는데 공인중개사분도 실무에서는 자격증을 땄지만 헷갈려서 중개한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보면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좀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오피스텔 신탁 사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래 임대인이 이 신탁회사에 이 소유권을 넘겨놓는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넘겨놔요. 왜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놓느냐? 네, 맞아요. 여기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탁을 맡겨놓고 소유권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겨놓으면 은행은 여기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은행은 자기 거 대출을 가장 먼저 그냥 100%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탁으로 넘겨놨을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거를 해서 임대인이 원래는 대출만 가장 맥시멈으로 뽑기 위해서 신탁을 활용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임대를 또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는 신탁사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을 임대에 놨다는 얘기죠. 이 유형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세입자가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대인은 항상 얘기해요. 이 건물 내 거야. 내가 그냥 신탁회사에 넘겨놓은 거야. 건물은 내가 관리한다니까?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와서 그 현장을 관리하진 않아요.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를 맺기 위해서는 신탁사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면 당연히 신탁사는 은행에 연락을 할 것이고 은행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금액만큼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하겠죠. 원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임차인도 100%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대차는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공매물건에서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왜냐면 신탁으로 넘어갔으니까 근저당이 안 보이거든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선순위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거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선순위가 없어요. 그 임대차 계약은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차인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면 신탁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이 임대인과 한패라면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무서운 거는 공인중개사가 한패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야, 이거를 국가 공인 자격증이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말 그대로 옆집 뭐 그냥 누구누구든 다 공인중개사 한 명은 있잖아요. 그 정도가 있으니까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 없는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수원 사건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경영하고 지금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중개업소 하나만 차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 다음은 이 신분증 위조. 이것도 이 뉴스 보고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분증을 위조를 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주인인데 여기는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월세 사는 사람. 주인이 월세 사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는데 월세 사는 사람이 여기다가 전세를 놨어. 전세를.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니야. 한 건이 아니고 집주인 행세하면서 2015년부터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해먹었어요. 30억 원어치를 이렇게 해먹은 거예요. 얘는 원래부터가 범죄자야. 범죄자. 심각한 거는 이 사람이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거기 주인의 신분증 있잖아요. 주인의 신분증. 거기 주인의 신분증에서 사진만 자기 걸로 교체를 해서 은행에서 집주인 명의의 통장까지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도 전세 사기를 좀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은행에서 말 그대로 대포 통장, 이 범죄 계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은행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은행 상대로도 저는 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은행에서 제공을 잘못해 준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이 전 케이스는 중개인이 임대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개인이 전세로 계약을 한 경우도 있겠죠. 즉 주인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간에 낀 사람
사람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중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 사기 일당에 중개사는 왜 저렇게 가담을 하냐, 2억대 소개비 돈 받으면 거의 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로 뭐 보증금 46억 챙긴 일당 공인중개사도 한패. 이제 공인중개사도 한패인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짜 공인중개사, 이 범죄 공인중개사가 판을 치는데 범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공인중개사의 교육 시간을 늘린대요. 범죄가 교육한다고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50만 명이에요. 그런데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11만 7천 명이에요. 11만 7천 명. 나머지 39만은 장롱이고, 이만큼 지금 자격증이 많다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저런 자격증을 쉽게 빌려서 남아 돌기 때문에 가짜 공인중개사를 만들 수 있고, 희소성이 있거나 현재 이 자격증으로 돈을 많이 벌 때에는 굳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이제는 범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놀고 있는 자격증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내 걸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전세 사기 같은 거를 많이 피해 당했다고 하면 콜센터가 폭주를 하고 있대요. 전세 사기 상담을 해주는 1인당 1만 건을 처리한대. 1인당 1만 건. 우리 사건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데 1인당 1만 건을 지금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시스템 자체도 아까 공인중개사를 교육을 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피해에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그냥 10개월만 했는데 1인당 1만 8,680건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과연 지금 순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도 당연히 머리 터질 거예요. 머리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사례 보면은 복잡하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 법을 개정하는 걸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끊일 것 같은데도 절대 지금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기한 없이 불용해서 뭐 엄벌에 처한다고 하지만 이미 좀 되진 않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매로 나온 사람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똑같은 전세를 구할 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 그거밖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아니면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 거의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법으로, 그 다음에 피해 보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에 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완벽한 대책은 나올 수 없고, 중개사도 지금 계속 범죄 가담률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일단은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할 때 지식을 갖춰야지만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 누구한테 의존을 해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사례 유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고, 이 단계만 좀 알면 되는데, 우리가 뭐 시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뭐 대출하고, 세금 체납 여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전세 보증보험, 그 다음에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해야 되는지 필수 특약사항. 원래 이 부분을 누가 해줬어요? 공인중개사가 해줬는데 이제 여기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스스로 챙겨야 되는 부분, 이 영역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경매를 해왔지만 되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2023년 올해 4월 18일 송사무장 쇼에서, 이때도 인천 미추홀하고 서울 뭐 화곡동 이쪽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을 때 제가 송사무장 쇼로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떻게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부분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게 20대 30대잖아요 이분들이 정작 배워야 할 거는 못 배우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서울 디지털 대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과목을 좀 개설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정말 깨어있는 학교죠. 어쨌든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부동산 계약 잘하는 법 이거 강의를 해드렸어요. 지금 한 430명? 첫 학기인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430분이 지금 수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대학 강의 후기도 적어주시더라고요. 부동산 분야 문외한이었는데 이 강의 수강하게 되었다고 하고, 저한테 필수 교본이 되고 이런 강의 기다려고 삶에 필요한 강의다 라고 해서, 아마 이분이 듣는 거는 정말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 생각이 돼요. 또 큰애 친구가 부산에 다니면서 다가구
공동주택에서 9천만 원 전세 살다가 전세 사기 당했는데 이제 이거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조카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아니까 너무 좋다. 계약 잘하는 법 잘 익혀가겠다 해서 이런 후기를 보면서 아 그래도 제가 의도했던 대로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정말 앞으로 저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경매 투자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부동산 교수님과 다른 분들이 하는 거랑 달라요. 저는 경매로 했는데 이분은 보증금을 다 받아가. 왜냐면 부동산으로 정말 잘못되고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는 경매를 당하는 건데 경매를 당했어도 내 보증금을 100%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차별화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행크 에듀에서도 평생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월세 계약법도 제가 강의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행크 분들은 여기 와서 물론 투자도 하고 경제적 자유 목적이지만 그걸 떠나서 자제분들 내 주변 분들도 좀 챙길 수 있는 저는 이게 또 인생의 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행크에서도 이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커리큘럼인데 전세 사기 유형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 보시면 나에게 꼭 맞는 부동산 골라내고 전세 사기 모든 유형 이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예방하는 법도 여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부동산 계약도 잘 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보고 또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고 임차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특약까지 작성하는 방법 이것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임대차보호법 중에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놨고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받기 부동산 또 하락장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곳에서 2년만 사는 게 아니라 4년 살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마지막에 임차인에서 전월세 계약법도 있지만 나중에 전월세에서 살다가 또 내 집 마련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사회 초년생 분들은 정말 안전하고 사기당하지 않고 필요한 거를 갖추기 때문에 평생 자기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이 오히려 당하고 착하게만 산 사람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야 될 거는 꼭 챙겨야지만이 남한테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동산 계약법이야말로 저는 인생의 호신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피해 나온 다음에 드는 것보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사회 첫 시작을 할 때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강의는 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게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전세 사기 없는 우리 행크이는 전세 사기 절대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